나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결정과 그리고 후보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 결정과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대표 정청래 위원의 위원장의 그 망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회의 합의 관행과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 무시되는 현 상황에 대해 국회의원이자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또 의회주의자로서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결정에 관한 마은혁 관련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판관으로 선출할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마은혁 후보자 선출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절차였습니까? 소수 정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채 수적 우위만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는 또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5년 2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고 위 결의안은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되어 출석위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인용하면서 이를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상태였으며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 횡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였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의 원칙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 만등주의의 만행을 추인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추인해 준 꼴입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또한 국회의 합의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즉 국회 관습법을 무시한 결정입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을 여당 1인, 야당 1인, 여야 합의 추천 1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여야 합의 1인 추천 관행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안건 상정 자체도 중요한 국회 관행입니다. 부득이 일방적 다수결에 의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라도 충분히 소수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이번 마은혁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둘 다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표결 그리고 의회 독재 자체에 대해 절대적 효력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의석수만 앞세워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정 헌법 정신일까요? 국민의힘은 이 모든 국회 안건 처리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여야 합의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일정,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모두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독단적 단독 강행이었습니다. 특히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은 상정과 의결 모두 국민의힘 측에 설명한 조차 없습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는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의 부당성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했었고 민주당이 단독 강행을 계속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항의하며 단체 퇴장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당 독재의 국회 표결에 절대적 효력을 주는 것이 과연 헌법 정신입니까?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정신입니까? 숫자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몰상식의 다수결 독재를 국민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합의 관행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이제 와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은 우리의 헌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뿐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결국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이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탄핵 심판 방청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다.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만능주의로 곡해하고 국회의 합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의회이고 그러기에 의회는 다수결의 원리에 앞서서 합의의 원리에 의해 작동됩니다. 17대 제가 국회의원 초선 시절에 선배 의원께 질문했습니다. 국회가 왜 법에 쓰여 있는 대로 다수결로만 하지 않는 것이죠? 돌아온 답은 국회는 여야 합의가 국회법과의 규정에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도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도 모두 여야 합의, 교섭단체 합의에 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들은 그리 자주 머리를 맞대어 논의합니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올리고 법안을 표결에 붙이는 것을 바로 강행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 각 상임위 아래에 있는 법안 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계속 심사로 보류하며 이견을 좁혀가지 표결을 강행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22대 국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조건 표결입니다. 22대 국회 시작 8개월 만에 상임위 소위 합쳐서 113건의 법안을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상임위와 소위에서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19대 국회는 4년 동안 10건, 20대 국회는 7건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이 추세라면 22대 국회는 4년 임기 동안 500여 건 이상을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법사위원장을 여야의 각각 안배의 원구성을 협상하는 것은 오랜 국회의 관행입니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이 독식하면 단 하루 만에도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채로 단 7일 만에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국회를 단독 개원했습니다. 여당이 야당 없이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 것은 민주화 이전인 1967년 7대 국회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일입니다. 이후 47일 만에 민주당은 단독 강행 처리로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교섭단체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지 않고 제1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가 된 것입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 모두 독차지하는 원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시도 타협과 합의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다수결 만능주의 포갑에 의한 원구성 독재였습니다. 그러나 18대 한나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이었던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우선해 88일간의 오랜 협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안배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민주당이 맡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국회법에는 합의라는 단어가 총 15회, 협의라는 단어가 55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함께 합의제가 다수결보다 앞서는 원리 속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성숙해 온 것입니다. 부득이 합의가 안 된 경우에
동물국회에서는 물리력에 의한 강행 통과가,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시대에는 패스트트랙에 의한 까다로운 요건하의 표결 통과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고 할 수 없었고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회 합의 문화는 불문헌법적 관습법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이상 지속된 국회의 합의 관행은 헌법재판소가 관습 헌법의 요건으로 제시한 장기적 관행, 법적 확신, 명료성, 항상성, 국민적 합의의 요소를 모두 충족합니다. 헌법재판소도 2015 헌라 1 결정에서 다수결 원리는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후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데 그 정당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회의 다수결 원칙은 무제한적인 다수의 독주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토론과 합의 과정이 선행된 후에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략 탄핵 시리즈는 법에 의한 민주적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다수당의 사적 지배입니다. 지금처럼 다수의 일당이 국회를 마음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다수결 만능의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뿐입니다. 국민을 갈등으로 내몰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터무니없는 법 해석으로 상임위에서 퇴장, 발언권 제한과 같은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궤변과 요설로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재명 민주당의 방탄국회, 입법 독재를 아무런 견제도 없이 가능케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헌법이 설계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의 원칙이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에 희생되는 순간 우리의 헌정 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